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또 자세히 보니까 피부가 약간 맛이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안 이랬거든요. 피부가 훨씬 좋았었는데 부동산 시작하고 잠 못 자고 계속 햇빛 쐬면서 돌아다니고 밥 못 먹고 운전 많이 하면서 또 해를 쐬니까 체질이 변한 거예요. 한마디로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반대급부가 있는데 그 반대급부가 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은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보일 겁니다. 오늘 그거 내용 한번 약간 인텐스하게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8기 강의 접수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재건축 분담금 확 줄어든다. 비강남 임대주택 최대 40% 축소. 쉽게 얘기해서 복잡하게 볼 거 없고요. 재건축, 재개발 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용적률 올려주고 기부 체납도 축소합니다. 뭐냐면 국가가 손해를 보더라도 좀 하라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있어요. 제가 상계주공 5단지 얘기 많이 했죠. 저랑 실내항의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분은 상계주공 5단지 끝났다. 저는 어차피 간다. 왜냐면 저렇게 못 가다가 간 단지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옛날에 개포주공도 지금이나 삐까뻔쩍하지 옛날에 소음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중요한 건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반대급부가 있다. 공짜는 없다. 여러분, 왜가 중요해요? 정치인들은 그냥 절대 행동하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라고 했잖아요. 이제 총선이 코앞이에요. 그냥 총선 다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총선이 끝이 아니에요. 총선 다음엔요. 지방선거가 있고요. 지방선거 다음에는 대선이 있어요. 지방선거가 26년도고요. 대선이 27년도예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역사를 분석해 봤을 때 참 슬픈 얘기지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 정권 내에 사고만 안 터지면 된다는 식으로 한 정권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일단 자기 정권 내에 사고를 터지는 건 다 싫어합니다. 27년도가 대선이에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정말 바보가 봐도 부족하게 나오는 연도가 26년도예요. 25년, 26년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일찍 시작되면 이미 나오고 있는데 올해부터 뭔가 증상이 나와요. 아파트만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빌라도 문제예요. 그래서 빌라 시장, 아파트 시장 전부 다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신규 공급을 해줘야 돼요. 신규 공급은 뭐냐? 청약. 아파트는 청약 수요를 소화시켜주면 되고 빌라는 딴 게 아니고요. 투자를 건너뛰고 말씀드리자면 전세 수요를 공급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청약 물량 늘리면 되고요. 그리고 빌라는 국가가 직접 전세를 놓는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이것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도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분들 정치하시는 분들 왜 이럴까요? 이거를 보면은 앞으로 시장에 기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이 상계주공 5단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거의 다 강남 쪽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계주공 5단지가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뭔가 혜택을 주는 식으로 가서 이건 한마디로 그거예요. 야, 너네 정비사업 그냥 해라. 우리가 먹을 걸 포기하거나 법을 약간 바꿔주거나 혜택을 줄 테니까 그냥 좀 해. 좀 가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강북, 강남 다 묶어서 이것도 하필이면은 서울의 강북을 대개조한다는 발표를 하는데 끼워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살짝 보일 듯 안 보일 듯 결론적으로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모아타운이랑 신통기획으로 거의 서울 전역을 공사장으로 만들 기세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 전체를 공사장으로 만들고 싶은 거는 정부의 의지 표명일 뿐이고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보세요. 지금 크레인 타워가 있어요. 지금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이 못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정부의 스탠스를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스탠스는 뭐냐? 과연 정부는 정비 사업이 자빠지는 걸 가만히 보느냐? 아니면은 굳이 애를 써서 도와주느냐? 만약에 가만히 둔다면 뭐예요?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개념은 본인들이 나중에 선거를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슬슬 나서면요. 뭔가 준비할 게 필요한 거예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요. 정부는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내용이 주택 공급 부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바로 기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택 공급 부족이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느껴지고 있는 시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장에 수요가 없어요. 하지만 수요는 계속 없을 수가 없어요. 언젠간 시장에 돌아와야 됩니다. 월세 시장에서든 전세 시장에서든 사람들은 수요가 늘 돌아왔었어요. 돌아왔을 때 수요가 뭉치는데 공급이 부족하면은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공급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는 게 정부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서울에 아파트를 지금 당장 지을 땅이 있을까요? 요거는 지난 정권에서 좋은 정보를 줬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의 땅을 발굴해서 짓는다고 했어요. 태릉 CC, 용산기지창, 과천도 마찬가지고 상암동에도 있었고 거기 지금 한 군데도 진행 안 되고 있죠. 무슨 말이다? 발굴해도 지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요. 서울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만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이런 스탠스를 하는 게 이해가 되겠죠. 어떻게든 정비 사업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부터가 여러분에게 본격적인 기회 제공인데요.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현장에 나가서 중개사님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이렇게 해도 정비사업 못 가요. 자, 지금 정비사업이 왜 못 가는지 제가 현장 확인한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재개발, 재건축 전부 다 투자하는 분들이 소유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난 시장에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 시장에 참여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중에 입주하려고. 두 번째, 돈 돼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정비사업은 이 특성 때문에 돈이 안 되면 굴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때 이 돈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얘네가 새 아파트가 됐을 때 내가 얼마를 냈을 때 이 아파트가 총 얼마짜리니까 인근에 비해서 시세 차이가 얼마나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쉬운 설명을 위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극단적으로 들어야지 설명이 쉬우니까요. 자, A란 현장이 있고 B란 현장이 있어요. 둘 다 분양가 5억 원씩. 쉽게 얘기해서 10억의 집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 돈 5억 넣고 분양금 해가지고 10억짜리 집을 둘 다 받았는데 A란 현장은 내가 10억에 이 집을 가져왔는데 인근에 있는 구축들이 가격이 15억이에요. 내가 10억에 신축을 가져왔는데 인근 구축이 15억이에요. 그러면 돈을 번 거죠. B란 현장은 거꾸로 내가 10억의 아파트를 가져왔는데 인근의 구축이 7억이에요. 애매하죠. 지금 예전에 A란 세상에 살았다면 지금 B란 세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A란 시장에서 정비 사업이 굉장히 붐업이 됐는데 B란 시장으로 변하면서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고금리도 좋고 추가 분담금도 좋고 건설비도 좋은데 이게 아니라 돈이 안 되니까 정비 사업을 꺼리는 거예요. 이게 현장의 목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인근의 구축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의 정비 사업장은 놀랍게도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다가 하다 안 되면은 결국 나중에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인근 구축 시장에 활력을 넣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결국 정부는 여태까지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인근 구축의 시세를 올려주게 약간 부동산을 부양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안 오르든가 전세가가 약간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건 그나마 다행인데 B는 뭐냐면 진짜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아파트 수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매매가 전세가가 둘 다 올라갑니다. 이거를 정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욕을 안 하지만 원래 국민들이 좋아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재건축해라, 재개발해라. 이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막 얘기하고 있죠. 개발하겠다, 돈을 부어 넣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원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얘기를 통해서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느끼시면 됩니다.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정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아마 이대로 시장에 가면은 시장을 어느 정도 살려서 인근 구축의 가격을 백업을 시켜놔서 정비 사업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시장에 기회가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닥은 다 졌고 제가 한동안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가고 있고 전세 시장으로도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움직여도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동산 공부도 할 겸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에 나가보시면 제 말대로 정비 사업이 멈춘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이거예요. 돈이 안 됩니다. 돈이 되게 해주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아니고서 이거저거 풀어줘봤자 그렇게 많은 현장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국엔 개포주공 단지도 돈이 된다는 확신이 강했을 때 한꺼번에 밀어붙여서 강동구까지 쭉 정비 사업이 됐던 거거든요. 그 역사만 봐도 앞으로의 시장이 어느 정도는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